여러분, 솔직해져 볼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마 시나리오는 뻔할 겁니다. 머리맡에서 울려대는 아이폰 16의 알람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뜨죠.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손은 스마트폰을 찾아 더듬거립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로 낮춘 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켭니다. 밤새 쌓인 카톡, 의미 없는 연예 기사, 누군가의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시계를 보면 20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아, 또 늦었다.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가 샤워를 하고 젖은 머리로 편의점에 들러 4,500원짜리 스타벅스 라떼를 사들고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뇌는 지쳐버린 느낌, 멍하고 무기력한 그 기분. 혹시 이게 당신의 매일 아침 풍경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이걸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미라클 모닝을 못할까? 라며 자책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뇌과학과 호르몬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피곤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설계도를 무시한 채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구독자 100만 명을 대신해 뇌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최고의 뇌 효율을 위한 아침 루틴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릴 겁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라 같은 뻔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조작해서 하루 종일 천재 모드로 살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기.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하루를 망치는 가장 완벽한 자해 행위라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상 직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건 하루를 망치기 위해 설계된 행동이다. 라고요. 왜냐고요? 우리 뇌는 자는 동안 도파민 공장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쇼폼 같은 강렬한 시각적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준비 운동도 없이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해버려요. 이걸 도파민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아침에 이 스파이크를 한번 찍어버리면 우리 뇌는 하루 종일 그 수준의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공부하거나 업무에 집중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미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진 채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뇌를 슈퍼컴퓨터처럼 부팅하는 첫 번째 버튼은 바로 물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계속 배출합니다. 7시간을 잤다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경미한 탈수 상태예요. 뇌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쪼그라들고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모닝커피부터 들이붓는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것. 이건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위장과 신장에게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커피는 그 뒤에 마셔도 늦지 않아요. 물 한 잔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부팅을 시작합니다. 자, 물을 마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창문을 여세요. 아니,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서 핵심은 빛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언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태엽 감듯이 매일 아침 재설정해줘야 하는데 그 유일한 스위치가 바로 태양광입니다. 아침 햇빛이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뇌의 식유차 상액이라는 곳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을 내보내. 라고요. 형광등 불빛은 보통 500룩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흐린 날의 아침 햇빛도 1만 룩스가 넘어가죠. 이 강력한 빛 자극이 있어야만 뇌가 완전히 각성합니다. 게다가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해요. 즉, 아침에 햇빛을 쬐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몸을 좀 움직여볼까요? 아침부터 무슨 운동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침 운동은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뇌세포를 위한 천연 비료예요. 이 BDNF가 나오면 뇌세포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아침에 신체 활동을 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뇌 백질 구조가 더 튼튼하고 학습 능력이 좋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조깅, 요가,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심장 박동을 조금만 높여줘도 우리 뇌는 지금 사냥을 나가는구나. 집중력을 최대로 올려야겠다. 라고 착각하거든요.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움직일 때 뇌를 가장 많이 쓰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연료를 채울 차례입니다. 아침 식사죠. 아침은 굶는 게 속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뇌 입장은 다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20%나 씁니다. 그리고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죠. 자는 동안 고갈된 포도당을 채워주지 않으면 뇌는 비상모드를 가동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고 점심때 폭식을 유발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리얼이나 설탕 듬뿍 든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악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슈가 크래시가 오면서 더 피곤해지거든요.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아침 식단은 명확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 뇌세포막을 보호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블루베리 같은 과일. 이 조합은 뇌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루틴의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멍 때리기,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명상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항상 과부하 상태입니다. 전두엽은 쉴 새 없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뜨거워져 있죠. 하루 딱 5분에서 10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명상은 뇌의 디톡스 시간입니다. MRI 촬영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고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으로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물 한 잔으로 뇌를 깨웁니다. 햇빛을 받으며 생체 시계를 맞추고 가벼운 운동으로 BDNF라는 뇌 비료를 뿌립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최고급 연료를 주입하고 잠시 명상하며 마인드셋을 정비하는 것 어떤가요? 너무 많아 보이나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합쳐도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성공해서 저런 루틴을 사는 게 아니라 저런 루틴을 살았기에 성공했다는 인과관계를 헷갈려합니다. 아침 루틴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라는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쥐겠다는 선언이자 내 뇌에 대한 예의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에 끌려다니며 허둥지둥 시작하는 하루와 내가 주도해서 뇌를 최적의 상태로 세팅하고 시작하는 하루. 이 두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그 격차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머리맡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스마트폰인가요? 아니면 물 한 잔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뇌에 보낸 신호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요.